네, 경제적 참견 시점 매주 우석진 명지대 교수와 함께 해왔는데요. 자, 오늘은 우석진 교수의 좀 개인 사정으로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성공회대 연구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뭐 대타인데요. 근데 이승엽 대타로 나온 것 같아가지고 엄청 부담이 됩니다. 이승엽 대타. 우석진 교수하고는 잘 아시는 사이신가요? 잘 알죠. 그래요? 네.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저기 생색 좀 내셔도 돼요. 우석진 교수한테. 근데 귀한 시간을 지금 대타로 썼으니까 네. 책임져라. 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떤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알겠습니다. 이원재 교수님도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특별히 모시면서 좀 특별히 여쭤볼 게 좀 있었습니다. 네네. 최근에 경제 관련해서 이제 핫한 이슈라면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라인 사태가 있었고, 네. 또 한 가지는 해외 직구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오늘 좀 이 자리에서 이 두 개를 좀 한 드럼으로 엮을 수 있는, 관통할 수 있는 네. 키워드가 있을까? 있죠.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있습니까? 있죠. 그게 뭡니까? 보호주의. 보호주의? 프로텍셔니즘이죠. 네. 보호주의? 네.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러면 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보호주의에 입각한 것이냐 아니냐 이게 헷갈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윤석열 정부는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30년 신자유주의 시대가 끝나고 자유무역이 사실상 종언을 고하면서 보호주의 물결이 들이닥치고 있는데 국가마다 지역마다 업종마다 지금 굉장히 다 다르게, 왜냐하면 아직 규칙이 생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다르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나온 사건들이 두 가지 사건이에요. 라인하고 라인 사태 그리고 알리테무의 공습에 따른 국내의 일종의 보호주의적 정책을 펼치려다가 어설프게 해서 굉장한 반발을 산. 이 두 가지가 지금 방향은 다른데 라인은 일본이 보호주의적인 조치를 한 거고요, 사실상. 근데 이 사실 그 KC 인증 문제, 해외 직구 문제는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게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사건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좀 그 하나하나 일단 먼저 좀 해부 좀 하고 그런가. 라인 사태 같은 경우는 일본 정부가 보호주의에 입각해서 접근했다라는 말씀은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사건은 일단 조금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정확하게는 이런 거거든요. 일본의 총무성에서 권고를 보냈는데 행정지도 보냈죠. 근데 행정지도 내용이 뭐냐면은 네이버가 라인의 지분을 50% 갖고 있는데 경영권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분인데 또 라인이 네이버에다가 이 데이터 처리를 위탁을 하고 있다. 기술 전반 위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모기업 대주주한테 위탁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되고 그러니까 데이터 유출 사건이 터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분 관계를 해소해라. 맞아요.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게 좀 묘한 거죠. 왜냐하면 위탁 관계를 해소하라고 해야 정상인 것 같은데 처벌을 하거나. 그렇지. 네, 근데 지분 관계를 해소하라는 거는 팔고 나가라.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지금 일파만파로 번진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요. 옛날 같으면은 어떻게든 그 데이터 유출한 혐의자를 찾아서 색출해서 엄벌을 처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사실은 정상적이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뭔가 과징금을 물린다든지. 그렇죠.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나가라고 한 거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보호주의적 조치고 이것은 미국에서 틱톡 금지법 통과시킨 거, 그리고 그 유럽의 여러 국가들의 정부에서 틱톡이나 이런 외국 앱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제약을 업무용 사용 금지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하고 이제 같이 엮여 있는 거예요. 보호주의적 조치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니네는 우리나라 기업 아니잖아, 우리나라 자본 아니잖아, 이런 거잖아요. 가장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접근법이. 그러니까. 네. 그 상품 거래만 아니라 자본에 있어서 좀 장벽을 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네네. 정리하면 되는 거죠. 네네. 일본 정부가.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의 국적을 묻기 시작했다. 세계 경제가 기업의 국적을 묻기 시작했다. 그렇지. 옛날에는 딱 그 말이 맞아요. 예. 저 미국에 유학가 있을 때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요. 그때는 현대자동차를 미국 사람들이 이제 막 사기 시작할 때였는데 현대차가 어느 나라 차인지 모르고 사더라고요. 일본 건지 한국 건지 미국 건지 공장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건 안 묻고 일단 현대 싸고 좋으니까 산다 이런 거예요. 정서도 그랬고 당연히 미국 정부도 오히려 한국이나 일본에 와서 비관세 장벽 철폐하고 시장을 열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네. 개방을 하라고 얘기를 했지. 예. 우리나라 물건 사라.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기업은 팔지 마라. 이 얘기는 하지 않았던 시대였거든요. 이게 바뀐 거예요. 이제 미국이 이제는 우리도 우리나라 기업
물건을 우리 국민들이 사게 만들고 우리나라 국토에 공장을 지은 기업들에게만 보조금을 주고 삼성전자의 공장도 그래서 반도체 공장 미국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사실은 예전에 이 경제학과 신자유주의 시대에 금기시했던 보호주의의 부활을 알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해외 직구 같은 경우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국내 기업 보호 네. 이런 얘기. 네, 네, 일단 발상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십니까? 그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조금 오세훈 시장 얘기는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서울시가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데요. 조금 오랫동안 빌드업을 해왔어요. 어떤 걸요? 그래서 이 지난 총선 직전부터 이미 그 해외 직구 제품들의 안전성에 대해서 검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뭐 물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많이 화제가 되진 않았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였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해외 직구 금지 사태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은. 그래서 그렇죠. 계속 옹호하는 얘기를 하는 맞아요. 거고. 서울시가 이렇게 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이게 시각이 여전히 신자유주의 시대의 시각이라고 봅니다. 아, 오히려? 예. 그건? 왜냐하면 예. 중소기업 보호라고 했거든요. 중소기업 보호가 지금 프레임이 아니고 미국에서 보호하고 있는 기업들은 미국에서 보호하고 있는 기업들은 구글이나 오픈 AI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기업이라고 봐요. 중소기업이 아니고 자국 경제를 중시하는 거예요. 자국 기업. 그렇죠. 기업의 국적을 묻기 시작했던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이 윤석열 정부나 오세훈 시장의 전략이 있었다면 우리나라 유통 플랫폼을 키워서 알리와 테무에 맞서게 해야 된다. 내지는 알리와 테무가 하고 있는 이 지금 팔고 있는 이 물건들을 우리나라 유통 플랫폼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해서 저쪽을 밀어내고 우리나라 플랫폼이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소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경쟁력 강화. 그렇죠. 이렇게 네. 하는 거죠. 그렇게 네. 가야 되는. 네. 그래서 균형을 맞추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번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 조처들 갔어야 되는 건데 지금 중소상인 보호라는 건 옛날에 사실은 한미 FTA하고 이렇게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이 대세일 때 그렇게 하는 게 자유무역 가는 게 맞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그래도 도와야 되지 않냐. 이제 자유무역의 보완적 정책으로서.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전략이 없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시각이. 미국하고 일본은 저 앞에 가 있고 이미 보호주의로 이게 방향타를 틀어서 가고 있고 그렇다는 거죠. 저는 특히 이번에 그 해외 직구 조치에서는 사실 뭐 이게 지금 요새 직구 레임덕이라고 그런다면서요. 지금 뭐 커뮤니티들 난리도 난리가 아니에요. 저도 듣기는 뭐 이 과학기술계도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그렇죠, 당연히. 그게 뭐냐면 그 연구 뭐 기자재나 이런 부품 이런 것도 해외 직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막혀버리니까 난리 난다고 뭐 이게 R&D 예산 삭감 다음으로 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자유무역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소비자한테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해외 어디서나 살 수 있게 해준다. 그렇죠. 근데 단점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죽게 된다. 이게 단점에 있는 건데 이 단점을 보완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장점을 건드린 거죠. 네. 그런 조치가 된 거예요. 해외 네. 직구 금지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반발을 사게 됐고 그런 상태인데 사실은 근데 어쨌든 간에 흐름은 외국 플랫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건 굉장히 불편하다. 이렇게 미국에서조차 얘기를 하면서 틱톡도 금지하고 사실은 테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법안이 발의됐어요. 아, 미국에서? 네네, 미국에서. 이미? 네, 이미 논의가 많이 있어요. 테무를 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물론 틱톡 말고도? 틱톡 말고도. 그리고 저기 의원들 미국도 하원 의원들이 발언하는 거 보면 무시무시해요. 그러니까 테무 같은 데는 테무나 틱톡 이런 데는 적대 국가가 운영하는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플랫폼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엄청난 이념 공세 벌이면서 이제 자국 기업들 살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아직 인지 못하고 미국이 과거에 그 굉장히 너그러운 자유무역의 소유자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 시작이에요. 세계적 조류는 그러니까 자유무역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보호주의로 이미 전환되고 있다. 한 걸음 갔죠. 내지 전환됐다. 네, 방향을 잡았다. 네. 그럼 윤석열 정부는? 지금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자유를 강조하면서 미국과
연대하고 이런 이제 얘기는 정치 외교적 수사죠. 근데 실제로 경제에서 그게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 네. 제가 보기엔 이제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네. 두 가지 길이 뭐냐면 하나는 미국이 저렇게 보호주의적으로 발언은 하지만 자기 편끼린 자유무역을 할 거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거예요. 블록 안에서는. 네, 블록 안에 자유무역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 우리는 말하자면 소국 전략을 계속 쓰는 거죠. 예. 우리나라는 그냥 미국 경제에 딸려 있는 그 블록 안에 한 플레이어. 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네이버 쇼핑 안에서만 장사를 하는 중소기업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이 플랫폼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이게 예. 하나의 전략일 수 있고 예. 또 하나는 그게 아니고 지금의 작금의 상황은 자기 블록 안에인이 아니니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자기 나라 자국 기업들 자국 산업을 키우는 방향으로 지금 이미 전환되고 있다. 네. 과거로 전환되는 거예요. 1990년대 이전으로. 그렇게 예. 가면 예. 간다고 보면 우리는 우리 플랫폼을 키워야 돼요. 그게 중국이 처음부터 걸어왔던 길이에요. 근데 잠깐 중간 정리를 해야 되는 게 해외 직구로 한정을 하면 그러니까 규제의 칼날을 든 거잖아요. 해외 직구에 대해서는. 그럼 보호주의로 해석을 할 수 없는 건가요? 그 보호주의적인 조치죠. 보호주의적인 조치예요. 예. 네.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보호주의라고 한다면 그러면 라인 사태도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면서 오히려 방벽을 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전략이 없다는 거예요. 양쪽이 근데 반대예요. 손 놓고 있었잖아요. 라인은 처음에 그 정부에서 나와서 발표할 때 뭐라고 발언을 했냐면 네. 네이버의 입장이 뭔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게 전형적으로 자유주의 시대의 정부의 태도예요. 예. 기업은 자유롭게 기업이 운영하는 것이고 네, 국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 예. 왜냐하면 다 자유롭게 경쟁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시장에 개입 안 하는 게 제일 개입 낫다. 안 하는 게 제일 낫다. 이런 예. 태도였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상반된 태도를 보인 것이고 그러니까요. 라인 사태하고 이 직구 사태는 그렇죠. 그래서 전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일관성이 해석해서. 없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건 굉장히 고상한 표현이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의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데. 예. 그리고 사실은 네이버는 전략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네이버는 네이버 스스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겠죠. 그러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보호주의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략을 세우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네이버는 당연히 지금 사태에서도 예. 주판화를 굴리고 있을 겁니다. 어떤 게 우리 기업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라인 사태 처음 터졌으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새로 알게 돼가지고 굉장히 갑자기 터진 사태 같지만 네. 사실은 이게 연원이 굉장히 큰데요. 꽤 오래전부터 일본 정부가 준비해 왔다면서요. 오래전부터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사실 소프트뱅크 쪽에 저는 더 굉장히 방점을 찍고 있는데 준비해 왔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2021년에 저 야후재팬하고 라인하고 합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라인야후가 만들어진 예. 거죠. 예. 근데 2020년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일본이 사실 굉장히 디지털화가 안 된 나라였어요. 그래서 현금을 많이 썼어요. 우리나라는 그때 이미 그 얘기 신용카드 들었어요. 많이 썼는데 우리 일본 출장 가면은 현찰로 바꿔가도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출장 가시면은 증빙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찰로 뭔가를 사고 나서 영수증 챙겨야 되고 까다로웠는데 일본 정부가 우리 더 이상 안 되겠다. 캐시리스 사회로 가겠다. 현금 없는 사회로 가겠다 그러면서 그 페이 있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그거를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2020년. 근데 그때에 소프트뱅크는 페이페이라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었고 네이버는 라인은 라인페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둘 다 후발주자였어요. 4, 5위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프트뱅크가 정부에서 이렇게 밀어주니까 우리가 나서보겠다 그러더니 그 해 한 해 동안 아마 우리 돈으로 5천억 원 가까이를 풀어요. 소프트뱅크에 페이를 쓰면은 그냥 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순위가 척척척척 올라가요. 그냥 마일리지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상 현금 살포를 하는 거예요. 아, 그 정도였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기본소득을 소프트뱅크에서. 예. 근데 라인이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라인도 페이가 핵심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라인도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막 따라서 풉니다. 출혈 경쟁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합병을 하게 된 거예요. 못 버티겠다. 그래서 합병한 회사는 페이에서 1위가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온 그 연원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네이버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네이버는 네이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기업주 입장에서 우리는 엄청 출혈 경쟁하다 적자 너무 많이 내가지고 못 버텨서 합쳤잖아요. 그럼 여기서 합병한 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우리 기술력 있으니까 기술 계속 팔아가지고 돈 버는 거. 그렇죠. 이건 할 수 있겠다. 그리고는
제 생각에는 어느 시점이 되면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지분은 매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당연히. 매각하고 빠지는 게 그렇죠. 실익이다. 네. 빠지고 기술을 계속 팔고 예.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 매각한 돈도 벌고 기술도 계속 파니까 돈도 벌고 예. 이게 되니까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국가 전략 차원에서 보면 이건 정말 황당한 예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보호주의 시대에 예. 해외 진출 하나 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새로 진출하는 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보호주의 시대라서. 예. 근데 진출해 있는데 지분을 팔고 빠져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하고 기업이 이해관계가 달라져요. 거기서부터. 아니, 저는 라인 사태 보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윤석열 정부가 이제 자주 사용했던 표현이 뭐냐면 경제 영토 확대였거든요. 네. 그러면 라인 사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껏 확대해 놨던 경제 영토가 축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그냥 관철되어 버린다면. 그럼 팔 벗고 그러니까 팔 걷어붙이고 나서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 패러다임 안에 갇혀 있으면은 안 나서죠. 왜냐하면은 그 경제 영토 확대라는 거는 기업들이 하는 거니까요. 기업들이 어차피 자유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경제 영토를 알아서 잘 확장할 것이고 경쟁력 없는 기업들은 나오고 이러는 거지. 이게 이제 과거 패러다임. 그리고 자유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뒤처지는 사람들만 보호해주면 되지 국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유주의 시대인데 거기 갇혀 있는 그러면 거예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하면 해외 직구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전략이 없는 거지. 내가 볼 전략이 없어요. 네이버 사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관점을 견지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 공식 발표에서 예. 기업 입장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건 예. 우리 한 정부의 입장은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없어야 한다고 믿을 수 있어요. 자유주의자라면. 그런 입장을 견지한 거고. 그런데 그 해외 직구 사태에서는 또 갑자기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뭐 해외 직구 전면 차단 뭐 직구 전면 차단 14개 범부처 차원의 얘기였죠. 네, 맞아요. 범부처 회의 해가지고 예, 예. 엄청나게 강력한 멘트를 보호주의적 멘트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일관성 없죠. 생각이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본적인 경제 철학, 경제 방향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자유를 강조하고 이런 이야기 그리고 한미동맹 강조하고 이런 이야기 안에서는 선회하자면 생각은 없을 수 있지만 행동의 결과는 나올 수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어떤 블록 안에서의 작은 플레이어고 그 블록이 커지면 뭐 우리 그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그 블록의 맹주는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쨌든 미국이 쳐준 이 보호막 안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는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교수님의 진단에 따르면 그 이른바 미국 주도 경제 안보라는 개념을 내세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 안보라고 하는 개념에 입각해서 본다면 미국 주도의 블록에 적극적으로 편입해 들어가서 거기서 이익을 챙기는 네. 이 전략이라고 일단 한번 이해를 해봐요. 네네. 그러면 그 블록 안에 우리도 있지만 일본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본이 지금 이래서 그 네이버 보고 팔고 나가라고 해보는 블록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자유롭게 이익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것을 그러면 용인해 주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틀린 진단이라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그렇게 진단했다면 틀린 진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자국 우선주의지 자기 블록 우선주의가 아닌 거예요. 블록 미국이. 중심도 아니다. 그렇죠. 미국이 얘기하는 것도 거의 무차별적인 보호주의다. 그럼요. 왜냐하면 삼성전자한테 중국하고 거래하면 우리하고 거래하는 건 좀 어렵겠어라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삼성전자한테 우리나라 미국 땅에다가 공장을 짓지 않으면은 보조금은 좀 어렵겠어. 그 대신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보조금 수십조 원씩 줄게. 너는 경쟁하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자국 우선주의죠. 왜냐하면 이게 블록주의라면 한국 영토도 자기 영토라고 사실은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블록이니까. 한미 간의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한미 FTA도 했겠다. 한국에 있는 공장이나 우리 미국에 있는 공장이나 같은 기업의 공장이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거래하는 것이 우리나라 소비자한테도 이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 과거의 미국이었어요. 과거의 미국. 행동은 조금씩 다른 게 있어도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이든 정부에선 트럼프 정부 이후의 흐름이긴 한데 완전히 말이 달라진 거죠. 우리나라에 와서 뭔가를 해야 되고 딴 나라 가서 하면 안 되고 이게 명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리를 하면 미국은 뭐 블록이고 뭐고 없고 아메리카 퍼스트 말 그대로. 네, 자국 우선주의. 우리나라 이익이 최우선이다. 네, 이렇게 지금 방향 잡고 내달리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블록 중심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가 이미 이제 가치까지 개입을 시켜가지고. 네,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 생각은 없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 말 그대로 지금 이 세계적 흐름을 완전히 오판하고 있다 이런 진단이시네요, 교수님 진단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요즘 관심 갖는 거는 AI하고 데이터 이런 쪽인데요. 네네네. 그걸 보면은 더 명확해져요. 자, 예를 들면 틱톡 금지법은 뭐 많이 다루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킨 거에 대해서 갑자기 미국이 틱톡을 금지하네 이렇게 틱톡을 뭐 지분을 팔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중국계 지분 나가라. 미국 사람이 사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조치를 옛날부터 중국이 하고 있었거든요. 1990년대 이렇게 거슬러 오히려 보면. 원조는 중국이다? 네, 중국 출장 가보면은 갑자기 구글 검색 안 되고 지메일 안 되고 네이버 메일 안 되고 카카오톡 안 되던 게 이미 뭐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부터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그게 왜 그랬냐? 네. 중국 이미 보호주의 한 거예요. 자국 기업 보호하기 시작한 네, 네, 거고. 네. 그래서 검색 엔진 포털은 바이두가 지금 1등이고 뭐 이 채팅 SNS는 위챗이 1등이고 다 중국 자국 기업들이 하는 거거든요. 텐센트니 뭐 알리바바니 네네네. 이런 데들이 다 1등 하게 된 거잖아요. 예. 그렇게 만들어 온 거를 사실은 중국 옛날부터 보호주의 한 거고 미국이 따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호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예. 근데 이렇게 할 때 중국이 그러면 자 친중 국가들은 다 허용해 줄게 그랬냐? 아니거든요. 네. 중국 플랫폼만 철저하게 허용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중국에 있는 데이터는 외국 서버로 절대 못 나가게 하고 미국이 지금 그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중국 따라하기네. 중국 따라하기예요. 왜냐하면 예. 올해 2월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많은 관심 안 가지지만 중요한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인들의 민감 정보에 대해서는 해외로 데이터 이전할 때 법무부 장관이 승인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변화냐면 미국은 지금까지는 미국에 지금 중요한 빅테크 다 있잖아요. 구글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다 우리가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전 세계 데이터 우리가 다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데이터 자유주의가 미국의 기조였어요. 모든 국가는 데이터에 국경이 없어야 한다. 그건 또 자국 이익 실현 방법이었죠. 네, 그랬는데 지금 미국의 정보는 못 나간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올해 2월 달에.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데이터에 있어서도 이제는 자국 우선주의. 미국 국민의 데이터는 왜냐하면 AI 시대 데이터 엄청 중요하잖아요. 챗GPT가 데이터 많이 학습해가지고 이렇게 성능이 좋아진 거잖아요. 일본 정보 라인 갖고 지금 지분 풀어도 똑같은 그 논리예요. 생각이 지금 깔려 있는 거잖아요. 네. 해외 서 한국 기업한테 우리 데이터를 맡기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되는 우리 국민들의 민감 데이터. 같은 거예요. 데이터 보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보호주의라고 하면 굉장히 이념적인 얘기 같지만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미국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미국의 지도 정보는 뭐 구글만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 국민들의 어떤 이동 정보, 소비 정보 이런 구글만 쓸 수 있다. 더 나가면 좀 더 나가면 미국 블로그에 쓴 글은 미국 AI만 학습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이렇게까지 막 가는 거죠.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다. 그게 구체적으로 행정명령으로까지 나오고 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사실 곤란한 상황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전략을 딱 정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는 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교수님이 만약에 정책 자문을 해준다면 윤석열 정부한테 어떤 조언을 주고 싶으십니까? 되게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대전략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뭐냐 하면 소규모 개방 경제 전략이었어요. 이거는 소규모 개방 경제. 이거는 뭐 연원은 굉장히 오래됐고 80년대부터 그랬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건 뭐냐 하면 사실은 전 세계가 자유무역으로 가고 있고 미국이 맹주기 때문에 미국이 보호하는 아래에서 개방 경제 가져가면 자유무역 질서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서 경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지금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면 이 기본 기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어렵지만 사실은 대국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거죠. 대국 전략? 우리가 하나의 국가이고 우리 경제가 하나의 하나의 그 완성된 경제다. 경제여야 한다. 이렇게 간주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럴 때가 된 것 같기도 한데 세계 12위 경제권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우리 수출만 하는 국가라도 됐어요. 내수 좀 안 좋아져도 수출 많이 하고 뭐 그래가지고 먹고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경제 자체 하나가 완결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그럼 우리 기업이 골고루 있어야 되고 수출 기업도 잘 나가야 되지만 내수 기업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우리의 뭐 반도체 기업도 있어야 되지만 유통 기업도 알리테몬한테 다 맡길 게 아니고 유통 기업도 우리도 잘 나가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을 균형 있게 골고루 네. 가져가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뭐 비교 우위론이나 비교 열이론 이런 거에서 이건 우리가 포기하고 뭐 수출입을 통해서 해소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거대 하나의 덩어리로 놓고 여기서 일정 완결성을 띌 수 있게 그렇죠. 그렇게 네. 가야 된다. 네, 영국의 장하준 교수 계시잖아요. 네. 그 양반이 예전부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음. 보면 자유주의 시대는 되게 이게 낡은 얘기로 막 치부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 시대착오적인 얘기. 네, 중상주의냐 뭐 그랬는데 네. 지금 미국이 중상주의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거기 맞춰서 그러면 이 해야 흐름, 한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 보호주의 흐름이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고 전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 장기화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장기가 어느 정도냐를 정의를 해야겠지만 예. 최소한 예. 지금 바이든 정부는 그렇게 가고 있고 혹시라도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더 심해질 거죠. 더 심해지겠죠. 그러면 최소한 한 4년은 더 가는 거죠. 4, 5년은 더 가는 거고. 그 뒤에 어떻게 될 거냐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4, 5년 간 흐름을 예. 10년 만에 다시 정반대로 원위치시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 오히려 우리가 블록에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편입해 들어가면 거기서 어떤 그 자유무역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 자체가 엄청난 착오다. 그렇죠. 이거부터 그러니까 뭔가 방향을 틀어버려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기업들을 우리 국가의 경제 전략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알아서 나가서 잘 경쟁하는 기업. 네. 네이버 입장이 뭔지를 뭐 확인하고 발언해야 된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음. 우리 정부의 전략에 따르면 네이버는 이렇게 했어야 하고 일본 정부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저기 지연 말단적이지만 굳이 첨가한다면 해외 직구는 하더라도 또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내 유통 플랫폼을 키운다는 그렇죠. 관점에서 해야 그렇게 되는 가야 거죠. 되는 건데. 네. 그냥 막으면 그러니까 문제가 풀릴 거라고 봤던 것도 그렇죠. 판단착오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정부가 귀를 열지는 좀 잘 모르겠네요. 아, 임기가 너무 길어요. 보장돼 있으니까 뭐 할 수 없지만 네. 바꿔야죠. 뭐 큰 흐름에서 한번 이제 큰 그림을 그려보니까 좀 정리가 좀 되네요. 네, 오늘 그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원재 성공회대 연구교수와 함께했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